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새벽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2명이라고 본인이 인정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앙지법의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내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혐의가 그동안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 2월에 이제 그때는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죠.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20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얘기를 해서 자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남욱 변호사가 그 돈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 이후에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 경선 캠프죠.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총괄 부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자금 조달, 조직 관리,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본부장보다 부본부장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붙자를 붙여가지고 있어요. 대개 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에도요,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 하는데 비서실에 부실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표의 최측근이거나 대표의 약간 집사 같은 사람이 합니다. 실권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김용 총괄 부본부장이 이때 대선 캠프의 실세였다. 왜? 돈을 만지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남욱 변호사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이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근데 이 중에 이제 1억 원을 남욱 변호사한테 돌려줬다. 그리고 그 중에 또 1억 원 정도를 이제 유동규 씨가 떼먹었다. 배달 사고를 냈다. 요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돌려줬든 어떻게 됐든 간에 8억 4,700만 원을 받았던 거는 그거는 다 성립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19일, 오늘이 22일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전격 체포됐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곧바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그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그거는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되고요. 48시간이 어제 오전 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원래는 풀어줘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구인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구인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20일간, 원래 구속기간은 열흘이죠. 근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간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용 부원장은 다 조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작인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현금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계속 부인하면 대질신문도 하고, 이제 이런 증거들을 맞춰나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댓글 그동안에 보시면 이재명을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촉구성이고요. 그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 지금 그러면 또 이제 그 많은 유튜버와 언론들 이런데 좀 편향된 언론들 이런 데에서 이제 이재명 구속은 초읽기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취재를 하고 이 부분을 논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우선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김용 부원장이 조작이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김용을 믿는다였습니다. 믿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관련 없다는 뜻입니다.
김용을 믿는다. 김용의 해명을 믿는다는 거죠. 관련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가 몰리면 김용을 모른다고 얘기할 사람이다. 응? 자기 아들을 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을 모른다는, 그러니까 모른다가 아니고 김용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이건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용선에서 멈춥니다. 김용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하고 김용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유동규 씨 옛날 휴대전화 왜 창문으로 던졌던 거 체포될 때 그 휴대전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동규와 김용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 대화 내용은 없지만 대화했던 기록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내용도 또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김용까지는 확실히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김용이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착복을 했다든가 지금까지는 이 사실 자체가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몰리면 그래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거나 요렇게 이제 할 가능성. 이건 뭐 그 어찌 보면 이 자백을 하는 사람 내지는 자백이 아니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ABC죠. 변호사도 이렇게 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ABC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김용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이재명 후보 간이죠, 작년에. 그 사이에 이 돈 문제와 관련한 대화나 문자나 뭐 등등 그걸 시사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의 공감,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검찰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김용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왜냐,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마 휴대전화를 벌써 바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여기저기 특강하면서 일단 체포되면 휴대전화부터 없애라. 이렇게 본인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꿨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 작년 그 2월부터 이게 돈이 건넨 시점이 4월부터 8월인데 그 기간 동안 김용 부원장이 쓰던 휴대전화는 아마도 지금 지구상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김용선에서 끝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요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법조계 검사 출신 다 한번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용한테 달려 있습니다. 김용과 이재명과의 관계니까. 왜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도 김용이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경선 자금으로 쓸 거라는 거는 알았지만 실제 경선 자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떼먹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썼다고 말을 들었을 겁니다. 김용한테. 그런데 김용이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경우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여기에 연관시켜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숙제입니다. 숙제.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 지금부터 김용 부원장을 추궁하고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 당사 그 꼭대기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거는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인입니다. 거기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거기서 사용처를 찾으려고. 이게 사용처에서 뭐 돈에 꼬리표 있는 거 아니지만 그 돈에 뭐 예를 들어서 무더기 돈이 이제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용 컴퓨터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물론 지웠겠지만 포렌식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아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쓰였다. 쓰였다는 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100% 진실이지요. 그러나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해야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연루가 밝혀지는 겁니다. 입증하지 않고 그럴 거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라는 건 그게 법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죠. 뻔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입증이 돼야 된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0일간의 김용 부원장, 20일 후에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할 거고요. 그 후에도 물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그 어떤 수집되는 정보는 나중에 재판에서 써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추가 기소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 때는 지금 뭐 온갖 뭐 이제 언론 매체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자 이제 뭐 이재명 구속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 그걸 분명하게 적어도 제 시청자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구속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것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주변을 다 조사를 하다 보면 김용과 이재명 사이에 오고 간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유동규가 운명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저는. 유동규 씨가 어제 재판에 나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김만배 씨는 수의를 입고 나왔죠. 보고서는 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 비슷한 걸 지어가면서 목례를 했다.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 전달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뭐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자들 질문이 잘못됐어요. 진술을 바꾼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심경의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뜻이 그거였죠. 8억을 건넨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 회유를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회유당한 적은 없다.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유동규 씨가 그 8억 원 건넨 이유, 뭐 진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죠. 그걸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좀 들으셨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회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른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걸려들었다든가 뭐 어쩌고 이렇다면 이 부분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치소 나서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 검찰의 말의 진실성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글쎄 그 언론 매체들이 그런 걸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별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회유당한 적 없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 타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양의 모 공터에 가서 몇몇 기자를 만났습니다. 몇몇 기자. 여기에 보면 왜 만났을까요?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기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러니까 심경 변화? 그런 거 아니다. 심경 변화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 아니다. 이러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다. 그만큼 하려고 한다. 앞으로 법정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이 누굴까요?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덮어쓰고 가지 않겠다. 이걸 지금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왜? 그 뒤에 나옵니다. 의리?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자꾸 이제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리? 그러면서 딱 반문을 해가면서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 이게 심경 변화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언론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건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럼 그동안 뭐하고? 그럼 11개월 동안 팽당한 건 몰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유동규 씨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 죄수의 딜레마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장동 재판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구형 남았고 그 법원의 선고가 남았는데, 물론 뭐 결심 공판을 한 건 아니지만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내가 여기서 몇 년형을 선고받고 몇 년형을 구형받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신 덮었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거야말로 결정적인 심경 변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남이라고 하는 게,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나보다 훨씬 더 큰데 내가 왜 그걸 덮어쓰고 가느냐 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유동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하에서 성남시의 넘버 3라고 언론 매체들이 다 보도한 그 정도 사람입니다. 이 유동규가 앞으로 있는 거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재명은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 때문에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동의 뭐 배임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도 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김용보다는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제는 운만 뗀 겁니다. 어제가 아니죠. 이게 오늘이죠. 어제군요. 어제는 운만 뗀 거다. 그리고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나올 이 여러 가지의 폭로들, 남이 지은 죄를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완전히 핵폭탄급 발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데 거기 측근 아니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줄곧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은 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게 없다, 뭐 원래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나하고 10여 년을 형님 동생하고 살았는데, 형 동생하고 살았는데 뭐 내가 측근이 아니라고 아마 그런 심정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재명 대표의 죄를 대신 안고 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건 유동규 씨의 입에 달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진상,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진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정진상한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다. 조선일보가 아니군요. 중앙일보군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상 지금 정무조정실장이죠. 허구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2014년에 뭐 5천만 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진술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뭐 이런 거보다도 정진상도 곧 아마 검찰의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김용, 정진상, 그 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다 실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결제 라인 선상에 있었고요. 같이 어울려서 돈 받고 나눠 쓰고 술 먹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관계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위법행위, 예를 들어서 뭐 접대를 뭐 수백 차례 뭐 받았다,
그런 것도 위법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슨 우리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라는 뭐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뭐 이거 끄집어내는 거는 그냥 여반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뭐 검찰이 정진상 그 소환이야말로 초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뭐 확실하게 그 이번에 정리가 된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재명한테 갈 것이냐는 건 오히려 첫 번째로 지금 시한폭탄은 유동규고 두 번째는 김용과 이재명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무슨 보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이 사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